법무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었으나 보석 석방 후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은 피해자 B씨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주택 건축 공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사항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B씨가 군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주거지 마당 부분,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침입했다라는 부분이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마당 부분인데 그것이 피해자 B씨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마당 부분은 군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피해자 B씨가 군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주거지 마당 부분의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피고인 소유 임야에 대한 통행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피고인은 구속 구공판 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부분을 침입했다라는 범죄 사실로 기소유예 또 그리고 약식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마당 부분을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구속이 되고 결국 구공판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냐? 변호사 없이 혼자서 군청의 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법리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약식명이 나온 후에도 피해자들 마당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변호인 없이 소환장을 보낸 경찰에게 아주 격렬하게 항의하다 결국 구속까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수사 기록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공사실을 보면 그렇게 중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피해자들 주거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를 일부 방해했다라는 것인데 공사실이 그렇게 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속을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경찰이 만든 수사 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판사도 그걸 보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사 기록을 우리 법조인들은 수사 기록을 돌돌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심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피고인한테 안 좋겠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경찰이 돌돌 마른 수사 기록을 보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이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까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한 사정입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저에게 재판 진행을 의뢰를 합니다. 제가 증거 기록을 쭉 보면서 쟁점을 대강 추려봤습니다. 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쟁점은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 즉 건조물이 뭘까요? 대부분 판시 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거 침입죄에서의 건조물에는 건조물 자체뿐만이 아니고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등이 설치되어서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즉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변 땅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그 땅이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가 불명하면 어느 정도 침입을 해야 주거 침입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사법은 그렇게 불명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에서의 위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가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요지는 예를 들어 담으로 둘러싸인 집 마당 이런 것들이 위요지가 되겠죠. 담이 있으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마당이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인지 여부
통행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청의 점용 허가서를 보면 허가 조건으로 이 마당에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주거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했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근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통행을 막는 바람에 피고인의 임야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민법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정당행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의 증가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작업 인부는 남성이고 공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작업 인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작업 인부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피고인이 작업 인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임을 하고 의뢰인 구치소 접견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구치소 접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뢰인이 링거를 달고 와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속에 대한 항의 표시로 수일간 단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링거를 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2가지 조건만 약속을 하면 제가 소송 수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판사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달라.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판사님에 대해서 직접 피고인 진술서 제출을 자제할 것, 이 2가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재판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자, 보석 청구를 하면서는 보석 청구서에 보석 청구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들 마당에 객관적 경계가 없어 대부분이 말하는 위조지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용 허가 조건을 어겼다. 피고인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으므로 정당행위다. 이 3가지 점을 간략하게 주장을 했고요.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작업 인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당연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님이 1심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보석 신문한 바로 당일날 보석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석방시켰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석 청구서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다음으로 정인신문을 공을 들였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담의 경계가 없음, 그리고 점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추궁을 했고요. 그리고 군청 공무원을 추궁을 해서 피고인에게 점용 허가 구역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을 거의 자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청 공무원이 피고인한테 점용 허가 구역, 즉 피해자들 주거지 마당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피해자들 주거지 마당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즉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결국 작업 인부는 피고인이 당시 협박성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점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항의만 했다라는 정언을 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1심은 공사질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통행할 당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이 말하는 위조지라고 할 수 없다. 설령 담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점용 허가 조건에 위배되어 철거되어져야 할
공작물이다. 결코 피고인이 통행한 피해자들 마당은 주거 침입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 인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여성인 피고인이 혼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불법 사항을 지적하였을 뿐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의 점도 무죄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자신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는 한 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날카롭게 지신을 해서 보석신문기일 당일 신속하게 피고인을 보석 석방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24년 법조 경력에서 만난 판사들 중에서 손꼽히게 인간적이고 뛰어난 판사님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